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수 엑스포가 열렸던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당시 105개 국가 10개 국제기구가 참가했고 해양과 연안의 가치를 재조명해 의미를 더했는데요. 오는 2026년에는 세계 선박람회까지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곳 세계 박람회장에서 저희가 특집으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김도엽 아나운서, 네. 여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여수하면 정말 많은 것이 떠오르는데 저는 밤바다가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그만큼 여수와 관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요. 네, 여수의 관광 산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먼저 송유찬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연간 82만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고 2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과 14,000여 명의 고용 효과.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가져올 미래입니다.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미래의 세대에서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경도 개발을 추진하고자 설립한 YKD 벨론먼트에서 진행합니다. 여수 대경도 일대 2.15 제곱킬로미터 부지에 골프장과 호텔, 콘도와 테마파크, 마리나 시설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선 1단계로 오는 2024년까지 호텔과 상업시설 등이 먼저 조성됩니다. 또 돌산과 경도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도 함께 건설됩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외국인 관광객 82만여 명이 찾고 2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4,000여 명의 직간접 고용 효과가 예상돼 지역 성장에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여수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난 6월 11일에 착공에 들어간 단지 조성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 6월부터는 건축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서 2024년 12월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되면 운영에 들어갈 그런 예정입니다. 인구 유입 효과와 경도를 찾는 관광객 증가로 우리시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국비를 포함해 1,178억 원을 들여 경도 진입도로 1.33km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6월 공사에 들어가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 경도지구 개발 사업의 관건인 연육교 설치도 추진됩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올해 말까지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 2024년까지 공사를 마칠 방침입니다.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신월 경도간 해상 교량도까지 2024년에 완공이 되면 그야말로 우리시 경도는 싱가포르 센토사 섬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해양 관광 단지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여수의 작은 섬에서 국내를 넘어 세계적 관광지로 탈바꿈을 시도하는 경도. 이번 발걸음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여수의 관광 산업이 세계화를 준비 중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다른 분야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여수는 전남 산업의 중심지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학 산업의 선도주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국가산단 대개조는 물론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재도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석유화학 등 300개에 가까운 업체가 입주해 있는 우리나라 최대 중화공업단지인 여수산업단지. 조성된 지 50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오래돼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전국 국가산단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산업단지를 새롭게 바꾸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가산단 대개조 사업으로 내년부터 11개 사업에 국비 532억 원을 포함한 1,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여수산단에만 42개 사업에 2조 1,900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환경과 안전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고 근로자를 위한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오래된 공장을 제조 공정과 진단을 자동화하는 스마트 공장이 구축됩니다.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생산 효과 35조 원과 산업재해 10% 감소, 대기오염 배출량 15% 감소 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우리 여수국가산단이나 광양목권 산단이 장치산업 중심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적합한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산업군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고요. 산단 대개조 사업에 이어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까지 선정되면서 환경 정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핵심은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인데 화학산업 중심인 여수산단에 첨단 소재 등 자원순환과 신산업을 접목시킬 계획입니다. 여기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원하는 공장에 설치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보급됩니다. 센서 장비와 분석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전라남도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정부하고 이제 최종적인 사업 조율을 마치고 내년에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 사업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하고 산업단지 관리공단, 산단공, 여수시, 테크노파크가 참여한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단을 연말까지 구성을 해서 내년 연초에 바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함께 시작된 산단 대개조 사업. 스마트 산단으로 변화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인류의 화학단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네, 여수는 관광은 물론 산업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은 지난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가 열렸던 엑스포 공원입니다. 네, 의미가 남다른 이곳에서 여수의 가치를 재조명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권호봉 여수시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먼저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관광 휴양도시 또 낭만 밤바다의 도시 여수시의 시장 권호봉입니다. 오늘 2012년 세계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던 이 박람회장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연속 5년 동안 1,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던 그런 관광도시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또 국가 석유화학 산단이 있는 또 산업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또 우리 국가 산단을 비롯해서 많은 산업 인력의 이동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코로나 청정도시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국민 여러분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심신이 피로하실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여수 오셔서 휴식도 취하고 힘도 더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곳 엑스포 공원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여수시하고는 더 의미가 깊은 곳일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시장님? 우리 엑스포 공원 와 보니까 이게 2012년에 우리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이런 주제로 우리 박람회를 치렀습니다. 네. 이 30만이 안 되는 이 중소도시에서 5천 명이 넘는 우리 시민 자원봉사, 또 종교단체, 각종 사회단체, 우리 여수 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이 박람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치루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여수 시민들께서는 아하, 우리 여수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구나, 이런 자신감, 그런 희망 이런 걸 갖게 됐고요. 또 현재는 관광도시로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께서 찾는 그런 관광지가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지금 이렇게 많은 이 나대지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이게 사후 활용이 잘 돼야 됩니다. 네. 조금 부진한데요. 지금 2개의 호텔이 이제 설립이 돼서 운영 중에 있고 또 내년 초면은 청소년 그 해양 교육원이 네. 이제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청소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됐고 또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이런 게 네. 건립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사후 활용이 잘 될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역에 전시 컨벤션 센터 네. 이런 게 반드시 건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수가 마이스
이 산업 도시로 나가야 되고 이 박람회장 부지가 바로 그런 거점이 돼야 된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2년도에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세계 박람회에 이어서 또 다른 큰 행사 준비 중입니다. 네. 제28차 네. 유엔 세계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네. 총회가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요. COP28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행사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992년도에 브라질 리우라는 도시에서 기후 이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가자. 그래서 네. 이제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네. 그 이행 상황을 매년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그것을 5대주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2023년에 이 COP18차 회의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차례입니다. 그래서 23년이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좀 유치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게 유치가 될 경우에 우리 여수를 포함한 남해안 남중권에서 이걸 유치를 하자. 네. 이렇게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약 한 198개 나라가 참여를 하게 되고 한 2만 명 혹은 3만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아마 2023년 11월 달에 한 2주간 그렇게 개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수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축복받은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님께서 좀 생각하시는 여수시만의 관광 비결이 있으실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들께서는 우선 오시기가 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수 공항이라든가 바로 이 앞에 있는 엑스포역, 네. 또 차를 가지고 오셔도 이 접근성 도로가 잘 돼 있고, 이것 때문에 많이 이제 찾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볼거리, 또 즐길거리, 그리고 이제 먹거리, 이런 걸 다 갖추고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우리 시민들께 늘 말씀도 드리고 좀 걱정되는 것은 관광이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오셔서 지금도 뭐 잘합니다만은 더 친절해야 되겠다. 그리고 바가지가 없는 더 정직한 관광을 하자.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고흥하고 여수 간에 그 연륙연도교가 개통이 됐죠. 그렇죠. 저희가 여수 섬섬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자동차 여행하시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것도 아주 좋은 관광지고요. 또 우리 금오도 비렁길이라든지 또 여자만이라든지 이 도보 여행 또는 자전거 여행, 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오셔서 혼자 여행하시더라도 그 GPS를 통해서 음성 안내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받기 때문에 혼자 가셔도 이렇게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제가 갖춰 놨거든요. 이게 굉장히 관광객들이 좋아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의 언택트 관광, 네. 뭐 혼자 오셔서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가족 단위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 여수 갖추고 있는데, 저는 우리 여수 관광의 장점이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혼자 와도 좋고 여럿이 오면 더 좋고요. 여수의 관광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저는 여수의 미래가 궁금하거든요. 여수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이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방역 철저히 해서 청정도시 여수 이걸 꼭 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 건강도 잘 지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그 포스트 코로나 네. 시대에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잘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의 핵심 과제들이 아까 여수사건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네. 또 COP28차 회의 유치하는 문제, 또 2026년에 세계 섬 박람회 이런 걸 지금 준비 중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의 시청 청사가 8군데 지금 분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뭔가 한 군데로 좀 모아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은 핵심 과제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국가 산단에 지금 9조 5천억 원의 투자가 25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여수시의 고용이 늘어나고 또 우리 여수의 소비 증가로 연결이 되고 이런 걸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지로서 여러 가지 또 관광 컨텐츠를 확충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경도가 지금 마침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네. 경도 관광지 개발을 잘 하고 또 우리 신월동에서 연결하는 교량 건설도 이제 착공이 되겠습니다만은 잘 진행하고요. 또 고흥에서 우리 돌산까지 11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7개가 완공이 됐고 네. 4개가 이제 착공이 됩니다. 예. 이런 것도 잘 진행이 되면 정말 좋은 그런 관광 기반이 되고요. 이런 걸 잘 진행해서 우리 이 관광이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요새 중소도시들이 전부 다 인구 감소 문제 이런 걸 네. 겪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도 인구 유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재지구라든가 또 중림 1지구라든가 앞으로 이제 만흥지구 이런 곳에 우리 주거 지역을 개발하면 정주 여건을 이렇게 또 개선해 가는 거 네. 이런 노력을 더 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바로 이 자리 이 박람 회장의 사후 활용 문제 중요하죠. 이것도 꼭 좀 우리가 관계되는 기관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민간 자본도 유치하고 또 필요한 이런 공익적 시설도 유치를 하고 이래서 사후 활용을 꼭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마지막으로 여수 시민분들과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또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가 생각보다도 더 길어지고 또 지난 여름에 폭우라든지 또 태풍 피해가 완전히 다 복구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을 내셔서 함께 극복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이런 단기적인 코로나19라든지 어려운 문제를 극복을 하면서 또 COP 18차 회의, 세계선 박람회와 같은 우리 국내적으로도 유익하고 또 국제적으로도 유익한 이런 대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환절기라 감기가 많이 유행합니다. 코로나19 방역도 철저히 하면서 또 감기에도 유의하셔서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빅데이터로 분석된 최근 여수의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LG 헬로비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팀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개발해서 분석한 건데요. 네, 관련 언론 기사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여수의 주요 이슈,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여수에서는 어떤 이슈가 이목을 끌었을까요? 가장 먼저 최근 지역의 가장 큰 이슈였던 여순 사건이 눈에 띕니다. 관련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순항쟁, 유족회, 추념식, 사이렌 등이 주요 키워드로 꼽혔습니다. 여순 사건과 관련해 여러 언론사들도 유족들이 감당해내고 있는 세월의 무게 더 무거워져 72년 아픔 여순 사건 특별법 조속 제정으로 풀어내야 여수시 여순 사건 온라인 추모관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습니다. 1948년 10월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거부하며 시작된 여순 사건. 사건이 발생한 지 72주년이 된 올해는 두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민, 관, 군, 경 희생자 유가족이 모두 모인 가운데 합동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또 하나는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움직임. 최근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이 민주당 의원 152명의 동의를 얻어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남은 상황에서 지난 16대 국회부터 18, 19, 20대 국회까지 꾸준히 발의됐음에도 폐기됐던 만큼 앞으로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케이블카가 최근 주요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기부금, 약정서, 미납금,
부도덕 등이 관련 키워드로 눈에 띕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 운영업체가 공익기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농성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여수 해상 케이블카 공익기부 약속 지켜라, 여수 돌산 주민 10일째 농성, 여수 케이블카 운영사 기부 촉구 단식 중인 시민 병원에 입원 등 주요 언론 기사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논란은 여수시와 운영업체가 지난 2014년 해상 케이블카 개통 당시 했던 약속에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협약서에는 오동도 부근에 주차장 터를 확보하는 대신 운영업체는 10년 동안 유료 입장권 매출액의 3%를 지정단체에 기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지난 2017년부터 기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미납금은 약 23억 원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관광객이 늘면서 교통 혼잡 등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업체는 6년 전 협약서 체결이 반강제적이었다며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2만여 명이 다녀간 전남 대표 관광지 여수 해상 케이블카. 관광지로서의 명성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도덕적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수에서는 COP28, 리조트, 섬 관광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습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여수의 주요 이슈,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여수는 섬도 참 유명한데요. 특히 여수 웅천지구에는 장도라고 불리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인 이른바 예술의 섬으로 각광받으면서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고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웅천지구 너머에 있는 작은 섬. 바다에 놓인 다리 위를 5분 정도 걷자 장도라 불리는 섬에 도착합니다. 섬에 들어서면 해안가를 따라 조성된 지역 예술인들의 작업 공간. 저마다 독특한 특색을 지닌 창작 스튜디오 4곳이 마련돼 예술인들의 작품 활동을 엿볼 수 있습니다. 둘레길을 따라 조금 더 걷자 한눈에 들어오는 독특한 형상의 전시관. 카페와 공연장, 잔디 광장도 갖춰 방문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꼭 가보라고 추천을 해서 왔습니다. 근데 오니까 너무 야외 조명도 좋고 가족끼리 와서 즐길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가족끼리 장도에 놀러 왔는데 같이 산책하기에 길도 정말 좋고 잘 구경하고 갑니다. 조형물도 참 예쁘고 구경할 게 참 많고 사진도 많이 찍어가요. 이른바 예술의 섬으로 불리는 장도는 GS 칼텍스가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210억 원을 들여 지난해 완성했습니다. 근린공원과 전시관은 물론 물때에 따라 보행교를 하루 2번 잠기게 만들어 신비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도의 정원엔 주로 남해안에 자생하는 나무와 화초가 정원을 이루고 있어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작은 섬이 예술 공간으로 거듭나면서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 활동도 더 활발해졌습니다. 이 장소는 우리 예술인들이 정말 이 자리에서 전시 한번 하고 싶은 그러한 곳입니다. 이 작품을 전시를 준비하게 된 것은 시대에 정말 누군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러한 소재들을 제가 이번에 전시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갈대를 그리는 작가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고향에 있는 순천만 이 갈대를 제가 지금 한 근 15년 가까이 계속 줄기차게 갈대를 그리고 있는데 여수의 송암 강종래 선생님하고 개인전 따로따로 이렇게 개인전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수시는 장도와 더불어 섬이 지닌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는 입장. 오는 2026년쯤 국제섬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분주한 상태입니다. 대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장도. 지역 예술인들에겐 기회의 섬, 방문객들에겐 휴식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여수에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여순 사건인데요. 이 여순 사건의 발원지인 여수에서 여순 11구 사건 72주기를 맞아 역사적인 합동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여순 사건의 발생 배경과 진상 규명, 희생자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지역사회 움직임, 마지막으로 국회 특별법 발의까지 여순 사건 희생자를 위한 지역사회 노력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2년 전 그날,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14연대 소속 군인들은 제주 4.3 사건 민간인 진압에 대한 명령을 어기고 탈영을 감행합니다. 이후 전남 동부권 곳곳으로 흩어졌고 반란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역민 만여 명이 동참자 또는 협력자 등으로 몰리며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순 사건은 지역사회 내 오랜 갈등을 남겨둔 채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변화했습니다. 72년 만에 이루어진 민관군경 합동추모식. 민간인 유족대표와 순직경찰 유족대표가 이어잡은 손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뭉클하게 했습니다. 화해와 상생을 하려면 공정하고 공평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희생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보상과 사과가 이루어지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는 여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여순 사건 역사관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순천에 찾아오신 분들이 여순 항쟁에 대해서 종합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답사 안내할 때마다 참 불편했었거든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역 학생들은 여순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는 과정을 담아 다큐멘터리를 선보였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시각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고 배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순은 우리끼리만 알고 누군가만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병철 의원과 서동영 의원, 주철현, 김혜재,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 사건 특별법. 현재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제1소위로 회부돼 있습니다. 행안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특별법 제정이 완성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특별법 제정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여순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사업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뤄지는 가운데 특별법 통과에 대한 전남 동부권 지역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네, 오늘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헬로티비 뉴스 꾸며봤는데요. 특별함까지 더해져서 여수의 가치를 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오늘 소식들을 통해 여수의 발전 방향을 확인해 봤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발전하는 여수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